일제의 민족의식 말살 정책이 극심하던 시대, 신문이나 출판을 통한 언론의 자유 또한 철저하게 통제당해야만 했습니다. 일본의 언론 탄압이 본격화되기 전 우리 민족의 목소리를 대변해 일제와 맞섰던 신문이 있었습니다. 대한매일신보. 이 신문사의 사장은 신문 논설을 통해 한국인들을 선동하고 일본에 대한 적대감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2차례나 재판에 회부됐었는데요. 바로 푸른 눈을 지닌 영국인 저널리스트 어니스트 베델입니다. 영국의 신문사 크로니클즈의 특별통신원으로 임명돼 1904년 3월 10일 한국 땅을 밟은 어니스트 베델. 그의 첫 번째 임무는 러일 전쟁을 취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한반도에 와서 두 눈으로 직접 바라본 모습은 일제에 의해 잔혹하게 수탈당하고 있는 힘없는 한민족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는 경운궁 화재를 일제의 방화 사건으로 다룬 기사를 특종으로 썼는데요. 그 기사를 마지막으로 해임되고 말았습니다. 크로니클즈의 지시는 그 신문의 편집 방향이 일본에 우호적이기 때문에 내가 보내는 기사도 친일적인 것이어야 했다. 당시 한반도의 사정을 직접 보고 나니 신문사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는 것은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통신원 직책에 사의를 표했고 크로니클은 나를 해고했다. 그 후 그는 양기탁, 신채호 등과 함께 대한매일신보를 창설하고 사장으로 취임하여 항일투쟁의 대변자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언론인의 양심을 갖고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정직하게 보도하기 원했던 어니스트 베델. 특히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었을 때는 코리아 데일리 뉴스에 장지연의 시일야 방성대곡을 영문으로 실었고 을사늑약을 무효라고 주장한 고종 황제의 친서를 신문에 게재하여 전 세계에 일본의 만행을 폭로했습니다. 서슬퍼런 일본의 무력 앞에서도 홀로 세계를 향하여 한국 민족을 대변하는 입이 되었던 대한매일신보. 그것을 한 고종 황제가 비밀리에 재정적인 지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매일신보는 서양인의 경영관계로 항상 한국과 구황실에 유리한 기사만을 게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신문이 재정난으로 어떤 일본인에게 팔려 넘어간다는 소문을 듣고 폐하께서 심히 걱정하시고 그 출판의 계속을 위하여 지원금을 하사하고자 원하던 차 이달에 1,000원을 하사하시게 되었는데 하지만 일본의 거센 탄압을 이겨내기는 힘들었습니다. 대한매일신보의 논설이 일본의 지배에 대한 한국인의 봉기를 부추긴다는 이유로 베델은 2번이나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금고형에 처해져 상하이 영국 영사관에서 3주간 머물러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일제는 영국의 베델 추방을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양기탁과 베델이 신문사의 공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사건은 무혐의로 판명이 났지만 마음고생이 심했던 베델은 1909년 37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고종 황제는 하늘은 무심하게도 왜 그를 이다지도 급히 데려갔단 말인가 탄식했고 양기탁은 그의 죽음을 이렇게 애도했습니다. 영국의 남자가 한국에 와서 한 신문으로 깜깜한 밤중을 밝게 비추었네. 온 것도 우연이 아니건만 어찌도 급히 빼앗아갔나. 하늘에 이 뜻을 묻고자 하노라.
내가 한국을 위해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소명이다라고 말했던 영국인 어니스트 베델. 자신의 조국 영국이 일본과 동맹 관계였음에도 언론인의 양심과 하나님의 소명 앞에서 한국의 편에 서서 정직하게 투쟁했던 사람. 그의 유언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나는 죽더라도 대한매일신보는 영생케 하여 한민족을 구하라. 그의 아내는 남편이 죽은 뒤 모든 재산을 자금난에 허덕이는 신문사에 헌납했고 영국으로 돌아가 외아들을 키우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일생을 항일 투쟁에 바친 우리 민족의 버시자 은인 어니스트 베델. 영국인으로 태어나 한국 독립을 염원했던 그의 짧은 생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